이웃의 개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고통의 정도는 마치 사람을 잃었을 때 중등도와 버금간다. 이건 실제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로 강아지의 역할을 꼽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과연 강아지랑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강아지의 상호작용, 그 부정적,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번엔 홍콩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중보건대학 그리고 동물복지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3개의 문헌을 조사해서 정리한 리뷰 논문입니다. 먼저 어디서 이러한 자료가 보고되었는지 봤는데요.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유대 그리고 사회관계에 대한 연구는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비교적 빨리 잡힌 미국과 유럽에서 과반수 이상을 보고한 상태지만 저희가 지금 있는 아시아라든지 다른 지역은 아무래도 아직은 비교적 적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번엔 시간의 배열에 따른 발표 자료의 그래프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유대 그리고 사회관계에 대한 보고는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아지와 어린아이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은 교상입니다. 교상이란 쉽게 말하면 물린 상처를 뜻합니다. 어린아이라든가 노령인 분들에게서 위험도는 증가를 하게 되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는 키가 작다 보니까 물리는 위치 자체가 머리라든가 아니면 목, 이와 같이 위험한 부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러한 교상은 낯선 강아지 아니면은 처음 보는 강아지보다 오히려 친척, 친구, 이웃의 개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서 또 짚고 있는 자료 중 하나는 2019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6년간 조사한 자료에 대한 보고인데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강아지 교상의 현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원을 한 총 153만 7,617건의 응급진료 중 강아지 교상은 과연 몇 마리나 있었을까요? 3%? 5%? 좀 많이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0.6에서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 9,966건의 교상 환자 데이터입니다. 먼저 연도별로 달라지는 교상 환자의 내원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연도가 지남에 따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비례해서 교상 응급 환자의 내원 숫자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별이나 나이대, 기타 소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연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하면서 내원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인자들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느냐? 일단 나이로 보았을 때 청소년, 성인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이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린 위치를 조사해봤습니다. 다수의 교상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건 바로 목과 머리 교상입니다. 그리고 교상을 입힌 강아지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본인의 집에 있는 개나 남의 개보단 오히려 이웃이나 친척, 친구의 개에서 물린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해요. 종합적으로 보자면 어르신분들 면식견을 조심하세요. 다음은 저에게는 조금 생소했던 질환인 가광견병입니다. 개 공포증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들었을 때는 강아지 무서워하는 증상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반려동물을 이미 접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 질환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질환은 정신질환의 진단 매뉴얼인 DSM에서도 말하기를 개인 경험, 관측 경험, 교육정보 경험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환경, 성장 과정, 그리고 유전적인 정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해요. 많은 정신질환들이 그렇듯이 치료 방법이 좀 쉽지는 않은데 현 시점에서 치료 방법은
방법은 조금씩 노출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영상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장한 한 청년이 무너져 내려서 눈물까지 터뜨릴 정도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공포증을 느끼는 것이 개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아지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크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WHO에서도 말했지만 어린아이들이 발달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아이들의 이러한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로 강아지의 역할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아지들이 함께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체 활동의 량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세라피 독이라고 하는 반려동물 매개 치료 과정을 적용시켰을 때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CHOP라고 하는 어린이 병원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라피 독을 사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그리고 육체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비만인 아이들에게 육체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아지와 접촉을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의 신체 안에서는 코티솔 분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를 통해서 불안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되고 특히나 7살에서 8살의 경우는 강아지가 무서운 상황에서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주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고 해요. 또 추가적으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되고 거절감에 대한 공포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와 5세 사이의 아이에게서는 특히나 아이의 학습 그리고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코로나 시기에 여러 보호자분들이 격리가 되어 있을 때 외로움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효과로 인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율성 그리고 자기신뢰, 공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목적으로도 강아지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강아지 학습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 강아지와 함께 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친구인 강아지에게 비밀 얘기를 속삭인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지적 그리고 감정적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성숙 과정을 거친 아이들의 경우는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공감대도 잘 형성을 한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강아지들이 빨리 사망하는 이유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이 글을 보면 조금 먹먹해지기도 하는데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강아지들이 워낙 사랑스럽고 또 따스한 존재라는 걸 이른 나이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실은 본 자료에는 부정적인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복합적이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빼어두었어요. 바로 펫로스 증후군입니다. 저도 한때 강아지를 길렀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이 되면 언젠가는 이별을 하는 존재라는 걸 그 당시엔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기가 발생을 했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되게 복합적인 감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 고통의 정도는 마치 사람을 잃었을 때 중등도와 버금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는 감정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는 것 또한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하게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는 감정적인 이인증을 겪을 수도 있어요. 바로 자신과 자신의 감정이 동떨어진 지속적인 비현실감을 느끼는 증상이라 그래요. 이러한 정신장애의 일종인 감정적 이인증이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은 어린아이가 느낄 수 있는 펫로스 증후군 극복할 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